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장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직진 프로젝트 직진 라디오.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날씨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날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하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위가 이렇게 빨리 찾아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어들은 아마 이 시간에도 팔딱팔딱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어요. 이번 직진 라디오 녹음에 앞서서 제가 사연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스텝 여러분들이 꼭 읽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던 사연입니다.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라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분의 사연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이 된 장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제가 34살에 전신이 마비되는 이상한 증상으로 119에 실려가 중환자실에 입성.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이 더 생기는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진단서 병명만 13개인데요. 1년에 대여섯 번씩 입원하고 병원 케이스 레퍼런스에도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뉴키즈 언더 블락에 열광해서 온갖 팬 활동을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장근석이라는 멋진 배우를 만났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반하고 팬과 소통하는 모습에 반하고 장어라고 불리는 팬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들 간의 신뢰에도 반하고 정말 멋진 배우와 멋진 팬이라는 생각에 한 번 더 반하게 되었네요. 이번에 입원할 때에는 20kg 넘게 체중도 빠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장배우의 드라마를 보고 팬 블로그를 보면서 마음을 많이 추스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끼 장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장배우와 그의 장어와 함께 힘내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오늘 첫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꽁보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사연인데 아이디가 꽁보리님이라고 네, 저와 장어들이 살아갈 힘을 드린다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건강이 제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을 갔던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뭐 감기라든가 아니면 뭐 크게 어떤 병명이 있어서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이란 곳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설고 좀 나는 가면 안 되겠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병원에서 지내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희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무언가를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이런 사연을 받을 때마다 좀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저도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큰 사고와 부상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병을 갖고 계시겠지만 희망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도 다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건강을 잠시 잃은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잠시이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많이 다운되거나 분위기가 우울할 때는 처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러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재밌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온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는, 물론 처음에는 내가 왜 슬럼프가 왔을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픈 상태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무언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때, 내가 더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게 다시 나의 행복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는 과연 나는 얼만큼 성장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 같아요. 역시 꽁보리 님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승진도 빨리 하시고 승승장구했던 건강했던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성장을 본인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루하루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장어분들까지 꽁보리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건강해졌을 때 성장해 있을 꽁보리님의 새끼장어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장으로, 넓은 어장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랄게요. 제 팬들이 왜 장어인지는 아시죠? 장어가 사실 고단백질에 영양도 많고 몸에 좋다는 장어. 제가 사실 실제로 장어를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장어라고 불렀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언제나 힘이 되는 장어,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저 역시 장어분들에게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와 이 직진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장어 파워로 이번 여름도 함께 힘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힘, 직진 라디오와 함께 여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잠시 노래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Indian summer, hey, oh, shall we dance? LA Indian summer, hey, oh, one more time. 자, 여름날에 관한 추억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바다가 먼저 떠오르고요. 하와이안 티셔츠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팥빙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저는 바다에서 해수욕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일단 제가 이것도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게 제가 차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근데 바다를 갔다 오면 그 모래가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씻고 뭐 하고 한다고 해도 그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끈적끈적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바다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는 좀 싫어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여기까지 물이 찼다가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 이렇게 오는 거지.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공포감도 너무 싫고, 예전에 그 병건 형이랑 그 하와이에 골드코스트를 갔을 때 저기를 하잖아요. 그 서핑 보드를 타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에 이렇게 막 깊은 데 들어가서 서핑을 해야 이제 파도도 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발목에 서핑보드를 고정을 하는데 그 찍찍이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병건 형이 이미 사라졌고 이렇게 병건의 별명이 짧고 굵다예요. 짧고 굵다는 바닷속에서 사라지니까 아니 나도 갑자기 공포감이 생기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바다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또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여름날에 관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보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학년에 모두 함께 학교에 묵었어요. 낮에는 모두 학교의 수영장에서 놀고 저녁은 카레를 만들어 먹고 밤에는 불꽃과 귀신집, 잘 때는 모두 체육관에서 잤어요. 지금은 좀처럼 못하네요. 그래서 너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빠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 라고 하셨네요. 일단 오빠라고 부르는 팬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잼버리라고 하죠. 그런 거라든가 보이스카웃이라든가 어느 날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 그 보이스카웃 하는 친구들이 그 운동장에다 텐트를 짓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냄비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서 취사를 준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와 나도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집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이스카우트 회비라든가 그런 것도 돈을 내야 돼서 엄마한테 딱히 얘기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아마 그때의 그런
친구들과 자연에서 어울리고 야외에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제가 지금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이 스튜디오가 비어 있으면서 저희 캠핑 창고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물건이 이만큼 막 쌓여서 발 디딜 틈도 없었던 스튜디오인데 어느새 이렇게 스태프들이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차의 트렁크에 보면 그 캠핑짐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 연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언제 바로 렛츠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연의 준비를 해놓는 그런 점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해수욕장에 가족들끼리 놀러 가면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이렇게 캠핑장 그런 게 있어서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랑 같이 그리고 아빠 친구들과 캠핑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캠핑이란 걸 가면 꼭 아빠들이 하는 요리가 있어요. 일단 라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짜파게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그다음에 고기 굽는 거. 약간 아빠가 해준 음식이라는 좀 그 기억이 좀 강렬해서 보통 그런 데 나가면은 엄마들은 요리 잘 안 하잖아요. 아빠들이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아마 좀 요리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생겼던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은요. 바캉스에 대한 사연입니다. 여름하면 역시 바캉스죠. 바캉스에 대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타카탄 님이 보내주셨어요. 17살 때 여자친구 3명이 치바의 바다에 가서 민박에 숙박했습니다. 밤에는 불꽃을 사서 모래사장에서 놀았지요. 그때 헌팅을 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타입의 남자는 없었습니다. 친구 2명은 커플이 되었고요. 저는 혼자 민박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친구 2명은 아침에 돌아왔네요.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전 어려서 너무 순진했네요. 근석 씨도 마음에 든 여성이 있으면 말 걸어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진심이냐? 여름 해변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저도 이런 그 추억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여름에 바닷가에서 제가 뭔가를 뭐 헌팅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여자 친한 친구들 뭐 한 6명, 7명이서 한국에서도 뭐 대천이라든가 이런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뭐 밥을 먹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합류를 해서 이제 뭐 막 이렇게 같이 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 커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뿔뿔이 이제 좀 약간 사인이 맞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타카타님처럼 2명이 커플이 됐는데 1명이 남아. 그러면 전문 용어로 그 1명이 꼭 항상 겐세이를 놔요. 일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꼭 잘 되는 애들 옆에 그런 애들 있죠. 야 뭐해 빨리 집에 가자 늦었어. 뭐 민박집 아줌마 기다린단 말이야. 막 이런 다음에 제 친구한테 왜 그래요? 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해변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클럽이라든가 나이트 클럽에서도 꼭 잘 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옆에 그만 먹어. 너 술 많이 먹었어. 빨리 가야 돼. 지금 택시 잡아왔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꼭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순진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2분이 아침까지 뭐 하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여름에는 아닌데 저는 겨울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잖아요. 그럼 스키장을 가면 한국에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방팅이란 게 있습니다. 이 방팅이 뭐냐면 이게 되게 고수의 방법인데 제일 그 스릴 있는 방법이에요. 방에서 룸투룸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랜덤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서 보통 그게 이제 스키 학교라든가 단체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여름에 바캉스 때처럼 이렇게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팅을 한 다음에 뭐 전화를 했는데 남자가 받아. 그럼 끊어. 그다음에 여자가 받았는데 약간 아줌마 목소리야. 그럼 또 끊어.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여자들끼리 있는 웃음소리 들리고 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제 저기 저희 몇 명이고 몇 호인데 혹시 같이 노실래요? 이러면 아니 뭐 그 친구들도 여자들끼리 왔는데 심심하잖아요. 이제 만나서 뭐 같이 놀고 뭐 그런
한국에 약간 전통적인 헌팅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제일 이제 근데 그게 스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근데 만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잠깐 한 시간 이렇게 놀다 피곤하 주무세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스키장 지하에 가면 오락실이 있어요. 그 오락실이나 편의점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 여자들 3-4명이서 이렇게 왔을 때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참 저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심채 님이 보내주셨어요. 대학교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놀러 가기로 했었죠. 그래도 우리 이제 성인인데 차 없이 가는 게 말이 되냐며 차를 렌트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던 휴가 계획 탓에 차를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 명이 어둠의 경로로 봉고차 한 대를 렌트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된 거죠. 출발일에 친구들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차에 올라 서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덥다,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 란 말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친구들이 당황해하면서 틀었는데 여기 히터 나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응? 차 문이 열리면 걸리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법 렌트카 차문에는 걸림 장치도 없었던 거죠. 차문은 그대로 쭉 열려서 길바닥으로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차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차문을 퍼즐 맞추듯 끼워 맞췄답니다. 동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우린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친구들 모두는 차문 끼워 맞추기에 달인이 되어 있었죠. 거기서 뭘 하고 놀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슬픈 사연인가요? 황당한 사연인가요? 이거는 참 운이 정말 없었던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봉고차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2년 전에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친구들끼리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캠핑이 굉장히 크게 하는 캠핑 페스티벌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밤에 약 40분을 달려서 이제 그 캠핑존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제 친구가 그 관계자를 알아서 티켓도 뭐 다 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텐트도 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 전화 안 받아.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텐트도 없어. 그러니까 차에서 자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용기 있게 마치 아까 그 헌팅을 한 타카타님의 친구들처럼 여자만 있는 텐트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디 있나? 근데 꼭 있어요. 여자들끼리 오는 팀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쓱 갔죠. 쓱 가서 저기 죄송한데 컵라면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러 얼굴 안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촛불 이렇게 랜턴 있는 쪽으로 가서 저기 라면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고 수십 개를 주면서 드시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지금 밤늦게 와서 여기 관계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술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벽 5시까지 그 친구들과 물론 아직까지도 연락을 해요. 저보다 되게 누나들인데 얼마 전에 결혼한 누나도 있고 프라임은 심지어 그 누나 사회를 봐줬어요. 결혼식에. 그러니까 오지랖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아침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술버릇이 술이 취하면 잠이 들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막 진짜 그 누나들이 얼마나 캠핑 전문가냐면 자기들 현수막도 있고 막 봉고차 하나 빌려서 오고 텐트 이만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기름에 용가리 막 튀겨 먹고 음식 막 수십 가지 막 해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짜증 아니야? 아싸. 그랬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남의 텐트 안에서. 근데 눈을 떠보니까 내 친구 2명도 그 텐트 안에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남의 텐트에서 이래야 되나? 하고 눈을 뜨는 순간 다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그 누나들은 봉고차에서 자고 저는 남의 텐트에서 떳떳이 이렇게 자고 있었던 심지어 일어나서 차에서 자고 있구나 하고 라면을 또 뜯어서 저 혼자 끓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전취식인 거죠. 돈 한 푼도 안 들고 가서 재미있게 그 캠핑을 즐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 누나들은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겠지만 되게 저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되게 고마웠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자, 저희는 급하게 짜장면이 배달 온 관계로 잠시 후에 음악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을 뿐인데 굉장히 배불러지네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그만큼 저의 배를, 심장을 아주 따뜻하게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라비라비 카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름의 추억이라고 하면 현재의 남편 14살 때부터 10년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와 처음 단둘이 여행을 간 20살 때의 여름을 기억해요. 부모님 몰래 방문한 가루이자와는 일본의 피서지. 가루이자와 알죠? 비틀즈의 존 레논이 사랑 몇 번이나 방문한 장소입니다. 학생의 숙소였기 때문에 따로따로 방을 썼지만 두근두근해서 좀처럼 잘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본 가까운 호수는 안개로 환상적. 둘이서 손을 잡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걷는 것이 매우 기뻤어요. 지금도 함께 걸을 때는 손을 잡아주는 남편. 앞으로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되게 동화같이 예쁜 사랑 이야기인데요. 남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네요. 14살 때부터 10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하면 다른 남자분을 만나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감정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같이 갔는데 방은 따로 쓰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밤. 또 그 심정에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10대 때의 심지어 보통 우리나라에서 10대의 남자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나요? 많지는 않죠, 거의. 근데 그 단둘이의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무려 10년 동안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편분의 이야기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여름하면 사실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저의 에피소드 외에 또 여러분들과 사연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의 에피소드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쇼킹 사연이 왔어요. 나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오래전 부산 살던 시절 장마처럼 그저 좋은 날이었죠. 한 면이 유리로 된 광안리 커피숍 술집. 창을 때리던 비를 바라보며 바다를 보는 게 나의 힐링이었던 어느 날 과도한 비에 광안리 해변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 물이 종아리까지 차던 그날도 비 맞으며 바다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가로등 쪽으로 가는데 순간 나를 감싼 짜릿한 느낌, 전기가 흘렀던 거예요. 후다닥 뒤돌아 나오는데 경찰 아저씨가 거기 위험한데 왜 갔냐며 정줄 놓고 바라보다가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전기의 감전사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뱀장어 중에 전기 뱀장어도 있잖아요. 전기 일으키는 뱀장어. 그래서 약간 운하기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뱀장어. 네, 거기다 전기까지 합하면 정말 보통이 아닌 공격력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여름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게 그게 한 3살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집에 그게 있었어요. 오븐. 전기 오븐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큰 가스 오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뭐가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븐을 손을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최고 온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깜빡 잊고 그냥 안방에서 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랑 엄마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불이야 이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오븐이 다 새까맣게 타서 집안에 검은 연기가 진짜 불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쇼킹한 사연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썼던 오븐을 제가 11살 때까지 썼거든요. 근데 11살 때까지 그 썼던 오븐의 기억은 오븐 안이 완전 새까맸던 거. 원래 그릴이나 이렇게 좀 은색이라든가 좀 닦아서 이렇게 깨끗했어야 되는데 불이 날 뻔해서 완전 새까맣게 변했었던 그런 오븐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홈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홈은 특히 또 해외에서 보내주신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루나 모후 첸치우자 오뚜이샹 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름하면 작년 8월 장어 몇 명이랑 장배우를 따라 일본으로 가서 썸머소닉과 MTV 페스티벌을 본 추억이 있어요. 그때 사람도 엄청 많고 날씨는 또 너무 덥고 사람들 사이에 껴서 땀에 빠져 수영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해변과 장배우의 로맨틱한 만남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아픈 기억이네요. 하지만 평생 잊기 힘든 기억이기도 해요. 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사실 재밌는 추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썸머소닉도 재밌었고요. 그 주시에서 했던 MTV 페스티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짜로 제가 원하던 그 여름의 추억, 정말로 그 풀파티, 장어들과 함께하는 풀파티를 꿈꿨었는데 그게 정말로 딱 한 40분 정도의 무대에서 석양이 진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비키니를 입은 장어들과 함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게 정말 저한테도 재밌었는데, 또 끝나고 애프터파티에서는 수영장에서 하는 풀파티도 이루어졌었고요.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동영상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대 위에서 빅브라더의 활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를 크게 해야지 재밌어. 이게 보이는 라디오를 못 보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I was having fun now! 정말 이 친구의 활약은 다시 봐도 진짜 그날의 주시 페스티벌을 마무리 짓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알이 떨어지는 줄 알고 그 눈알 잡으러 갈 뻔했네. 네. 어쨌든 그런 추억도 있어요. 석프린스단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에 대해 어렸을 때 수영을 너무 심하게 해서 2번이나 빠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커서는 수영을 못하게 됐네요. 요 몇 년 동안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항상 실패했어요. 튜브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자로 제 이름을 풀면 베풀장, 뿌리근, 클석,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하면 산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바위산에 뿌리가 깊은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주에서 제 사주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물을 조심하라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는데, 제가 물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진짜 2번 있어요. 한 번은 홍수가 나서 떠밀려 갈 뻔, 2번이구나. 2번 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뻔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 친구가 수영을 해서 겨우겨우 저를 잡아서 한번 살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딘가에서 뭐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뿌리 근의 클 석이라는 이름을 중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나 그냥 좋아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따로 설명을 못 들어서. 중국에서 또 어떤, 네, 예를 들자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네, 베풀장에 뿌리근 클석에서 뿌리가 크다. 근데 베풀어? 네, 많은 사랑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에요. 데이지 크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에 대한 추억이란 교실에 앉아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약간 끈적끈적해진 몸의 느낌이죠. 사계절 중 그래도 여름이 제일 좋아요. 여름에는 예쁜 옷도 많고 얼린 수박과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노는 수영장도 있잖아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은 모두 여름에 일어나요. 올해 여름에는 오빠의 아시아 투어를 기대하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생소한 도시에 가서 오빠 공연을 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여름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영장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풀파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음악도 나오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그런 풀파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위치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가면 그 어떤 펜션에서 수영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주말마다 풀파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저희 팀H 원년 멤버들과 함께 그때가 아마 아는 형의 생일 중에 하나였는데 바베큐를 구워 먹다가 너무 더워서 풀파티를 가자. 그리고 갔죠. 가서 이제 음악이 막 나오면서 우리는 또 이제 거기서 술을 먹고 막 음악에 정신 팔려서 수영장에 뛰어들고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에 차 안에서 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저희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매니저의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영장에 5만 가지 오물이 다 투척되어 있었던 그래서 그 인분과 입에서 나오는 그 구역질 그런 토사물들과 아주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서 그 피부에 뭐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술과 수영장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보통 한 번 물을 채우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다면서요. 한 번 이렇게 큰 수영장 채우는데 수돗물 틀었을 때 진짜 4일 동안 물을 채워야 가능하다고. 그것도 심지어 그 물을 잘 안 가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밤에 이제 날파리나 뭐 모기나 이런 거 떨어지면 대충 집게로 짚고 다시 운영을 하는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수영장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은 자기 집 앞에다 이제 그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을 틀었는데 3일 동안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 수도 관리하는 데서 전화 와가지고 거의 수도물 폭발했냐고. 3일 동안 계속 물을 틀어놓으니까 예,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고 예, 그 형도 되게 재밌는 형인 게 그 주차장에다 간이 수영장을 세워놓고 그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좀 넓은 수영장이었어요. 근데 그 차에다가 로프를 이용해서 웨이크보드를 거기서 타는 차를 시작하면 웨이크보드를 차가 끌고 가는 예, 뭐 그런 짓도 하는 형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은 역시 물과 관련된 추억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슈이상 펑웨이 아이슈어 님이 보내주셨어요. 프린스처럼 저도 여름이 좋아요. 추운 건 싫어요. 여름에는 예쁜 치마를 입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도 있고 또 제일 좋아하는 건 세게 내리는 소나기 속에서 맨발로 빗방울을 느끼는 기분이에요. 정말 시원하고 행복해요. 비가 그친 후에 맑은 공기에는 음이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천연선소 같은 거죠.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해줘요. 제 꿈은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여름날 비에 젖은 섹시한 오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라고 하셨네요. 여자들이 이런 거 의외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얀색 셔츠를 입고 그 비가 내리는 그 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몇 번 했었던 모습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남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예쁜 치마를 입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거를 남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아니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온 건 자기 다리 예뻐 보이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래 위로 훑어보면 좀 그래요. 아래 위로 안 훑어보면 양옆으로 봐요? 다리를? 이렇게? 아니 당연히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수 없잖아. 그 뭐 눈빛이 어떻건 간에 그거는 좀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있으면 정말로 뭐 그 여자가 이뻐서 뭐 정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런 본능을 잠재우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회사에 오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여름에 대한 추억으로 만나봤던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어느덧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기력도 많이 딸리고 또 의욕도 많이 없고 그러실 테지만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뿌리근의 클석 이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사연을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직원분들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장어가 있어서 저는 여름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 불타오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뜨거운 여름분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